지난 3월 시작된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내년 1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의 15차 공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정 본부장은 논란의 핵심인 상장기업 협약식에 대해 협약식 전날 오 지사와 짧게 통화한 것이 전부라며 지사 개입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능단체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자발적 지지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었고 선거 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 등이 운영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약식이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만 궁금해가지고 재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님,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재판에서 아니요, 해주셨던 말씀에 대해 재판장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당초 관심을 모았던 오영훈 지사의 피고인 신문은 검찰 측의 질문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은 2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공판이 결심 공판만을 남겨둔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휴대전화 투자 광고 문자 메시지 많이들 보실 텐데요. 투자금의 300%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5천 명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보름 만에 3,300만 원 빚 청산. 꿈을 현실로 255% 돌파. 사기 일당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호기심에 답한 투자자들은 SNS 오픈 채팅방에 참석시켜 가짜 가상 자산 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허위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제시하고 첫 투자 수익금의 일부를 입금해주기도 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그 사람 계좌로 입금되고 인출되는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다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그 카톡으로 다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혹해가지고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돈을 투자한 피해자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5,500여 명, 피해 금액은 1,014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수도권에 본사와 영업팀을 두고 관리와 자금 세탁팀으로 조직화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위장했습니다. 조직원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신원을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2020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전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를 취합해 대포 계좌 108개를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해 일당 40명 가운데 38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을 허위 자산거래 사이트 제작과 문자 메시지 발송비 등에 쓰고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거나 고급 차량을 빌리는데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전체 이제 입금된 피해금에 비해서는 약간 미미할 정도로 일부 현금과 그 수익금으로 구매하였을 걸로 추정되는 그 고급 시계를 제외하고는 이제 수익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30대 총책 등 12명을 사기와 전자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또 다른 총책 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의심해야 한다며 거래 전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등을 통해 검증된 공식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집권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위원장에 부산광역시 하사구 조경태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김포를 편입시키면 서울을 바닥긴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지방 무시에 도가 넘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을 통근하는 인구는 하루 18만 명입니다. 울산까지 확장하면 세계 지자체를 매일 오가는 사람은 22만 명에 이릅니다.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770만 인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립했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울산시 단체장이 바뀌자 특별연합도 파기됐습니다. 서울 확장 계획을 발표한 여당 대표는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서도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때는 침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의 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을 바다를 낀 도시로 만들어 성공적인 광역 경제권이 되면 다른 지방에도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심각한 서울 중심주의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되면 입지 조건의 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으며 메가서울을 추진할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조경태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거용 전략이라 하더라도 지방 무시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끝내는 서울시 부산 진구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서울공화국이 건국될지도 모를 일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조례를 폐기한 각 시도의회와 정부와 맺었던 규약을 반년 만에 파기한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 옥계 지역에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강릉시 의회가 국제학교 조성을 강릉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0.38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들어선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입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이 시작돼 첨단 소재 등 기업 10여 곳이 차례로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릉시의회가 최근 강릉시에 제안했습니다. 시의회는 옥계지구에 국제학교가 조성되면 외국 기업과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강릉의 교육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의회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비영리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외국인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옥계지구의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점도 이번 제안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시군보다는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입니다. 외국의 우수한 학교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부지 무상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를 활용한 지역 경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강원도 내 다른 시군에서도 국제학교 설립 움직임이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내년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지역도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지면 춘천과 원주시 등이 유치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국제학교나 외국 교육기관 설치는 동해 경제자유구역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글로벌 교육도시 내용을 담는 데 우선 주력하고 강원도의 여러 시군이 눈독 들이고 있는 국제학교가 어디에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어제 낮부터 남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위가 주춤하면서 오늘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집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에는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그친 뒤에 내일부터는 다시 찬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오늘 낮보다 10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더 쌀쌀해질 텐데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이 시각 현재 성판악은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북부와 동부 14도, 남부 지역 1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판악 17도, 북부와 동부 24도, 서부와 남부 지역 23도까지 오를 텐데요. 오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기온 2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제주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주말부터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지낸 강우일 주교가 제주 평화인권헌장 재정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강우일 주교는 어제 제주도청에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에 반발해 사퇴를 결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재정위원회는 4.3이 가진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고 오영훈 지사와 강우일 주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숙박업소와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아직까지 제주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없었지만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숙박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제주시 해수욕장 이용객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여름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지역 주민 4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객 만족도는 84.85점으로 작년보다 0.69점 올랐습니다. 항목별로는 해수욕장 접근 용이성과 재방문 의사가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음식 요금과 만족도, 시설 이용 요금은 70점대에 그쳤습니다. 제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수억 원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경기도의 빌라 등을 담보로 제주도민 등 피해자 6명에게 8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집원 주소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세입자 정보가 나오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공모범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전국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 제주에서도 컵 반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컵 반환량이 10월 첫째 주 18만 7천여 개에서 넷째 주에는 12만 3천여 개로 3주 만에 34% 줄었습니다. 정부가 제주와 세종에만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미루고 종이컵 사용 금지 계획도 철회하면서 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보증금제 참여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역 친환경 농업이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는 1,200여 가구로 최근 6년 동안 한 해 평균 22가구가 느는 데 그쳤습니다. 연구원은 높은 생산 비용과 개인 직거래 중심의 제한적 유통 구조로 어려움이 많다며 제주에 맞는 제도 발굴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건설단체, 건설 대기업이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건설 대기업의 제주 지역 사업 추진을 돕고 건설단체와 건설 대기업은 도내 건설업체의 다른 지역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역 총생산에서 10%를 차지하던 건설업의 비중이 6.9%까지 내려와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렸다며 제주 건설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